있습니다. 뒤쪽 정체 심해지고 있으니까 감안해서 안전하게 이동하시기 바랍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였습니다. 국민 MC 정관용. KBS 1라디오 정관용의 시사본부. 들어보면 달라요. 고두절미 각설하고 고고고. 갈 때까지 가보자. 정관용의 시사본부. 매주 토요일 2부 거두절미 각설하고, 오늘은 이 박진호 국민의힘 당대표 특보, 또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언론특보, 이렇게 두 분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후반부 공통질문, 이번 주에 가장 핫했던 말 한마디, 누구에 입에서 나온 어떤 말. 박진호 특보. 저는 좀 재미있게도 봤고 좀 약간 좀 뜬금포 같은 말이, 그 이준석 전 대표가 갑자기 느닷없이 그 대구 경북 신공항 허송 세월 20년이라는 그 메시지를 낸 부분에 대해서, 지금까지 이제 이준석 대표가 어떻게 보면은 뭐 정치적 현안이라든지 전국적 이슈에 대해서 주로 언급해 왔는데, 예. 이런 어떻게 보면은 그 신공항 이제 건설 문제가 뭐 그 간단한 문제는 아니지만 어떻게 보면 지역 문제까지 이렇게 언급한 것에 대해서 좀 저는 약간 뭐 어떤 정치적 의도가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뭘까요? 모르겠습니다. 일단 대구 출마도 염두에 두나요? 뭐 일부는 이제 그러한 이제 그 의문을 제기하시는 분도 있고, 저는 좀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제는 이제 뭐 가릴 것 없이 뭐 전국적 현안뿐만 아니라 지역적 현안에 대해서도 보다 뭐 본인의 입장을 좀 피력하려고 그러는 것이 아닌가라는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나저나 당 대변인이 이준석 전 대표 제명하면은 당 지지율이 3, 4% 올라갈 거다라고 한 발언이 있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건 무슨 뜻일까요? 제 개인적으로 매우 마음이 아프고요. 일단 지금 당이 위기인 상황에서 그 좀 제가 봤을 때는 이제 당 대변인이 뭐 당의 이제 그 당론이나 이제 당 지도부의 생각이 아니라고 할지라도 일단 위기인 상황에서는 본인의 그 위치가 결국 당을 대변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 단어 하나하나를 선택하는 데 있어서 신중에 신중을 거듭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좀 적절치 못한 표현이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좋습니다. 김현정 특보는 검주의 핫한 한마디. 안철수 의원이 이준석 전 대표를 보고 무건 수행하라고 이렇게 일갈했거든요. 예. 그게 좀 전 뛰어나요. 그러니까 둘 간에 최근 뭐 강서구 구청장 보궐선거 패배한 이후에 정작 그 약간 떨어져 있는 두 명이 이렇게 막 치고받고 싸우더라고요. 이게 옛날부터 2018년 뭐 공천 때문에 구원이 있는 것들이 계속 누적돼서 이렇게 오고 있는데, 참 그거 보면서 이준석 대표가 그 윤석열 대통령에게 나한테 했던 무건수행을 풀어달라 이렇게 한 거를 또 받아친 거거든요. 무건수행하라고 하면서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대구 가서 대구 국회의원들을 뭐 밥만 얻어먹는 고양이라든지 이렇게 뭐 이런 발언들 등등해서 그런 거 이제 하지 말고 무건수행하라 이렇게 일갈했는데, 예. 저는 그렇게 자꾸 이렇게 둘이서 이렇게 치고받고 하는 모습들이 정말 그 국민 눈높이 보면 되게 지금 눈살 찌푸리게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안철수 의원 같은 경우도 사실은 대통령 후보를 몇 번이나 나왔던 분이시잖아요. 그런 분이 자꾸 본인의 이렇게 뭐랄까 이렇게 위상을 좀 스스로 깎아먹는, 예, 급을 자꾸 떨어뜨리는 것 같고, 그러니까 이준석 전 대표도 한마디도 지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보면 지금 이준석 전 대표랑 국민의힘 있잖아요. 국민의힘 사이에서 보이지 않게 되게 기싸움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국민의힘한테 봤을 때 윤석열 대통령도 마찬가지죠. 이준석 전 대표는 계륵 같은 존재인 거예요. 그러니까 제명시키고 내치자니 2030이라든지 호남이라든지 중도 보수층이 빠져나갈 것 같고, 그렇죠. 또 두 잔이 눈에 가시거리이고, 그래서 제가 그 전에 그럼 국민의힘에서는 이준석 과연 공천을 줄까에 대해서 그렇게 저는 생각했었거든요. 공천을 안 주는 것이 목표인데 상황을 봐서 공천
할 시즌에 가가지고 상황을 봐서 이 지지도나 이런 거 정당 지지도나 국정 지지도 이런 걸 봐서 활용 가치가 있다라고 하면 어쩔 수 없이 공천을 주고 그렇지 않으면 이제 그 공천을 주지 않겠다라는 게 이제 국민의힘의 의도라고 보이는데 그것을 이준석 전 대표는 간파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자기는 그냥은 안 당한다 이런 메시지를 계속해서 이제 발산하고 있는 과정에 이제 안철수 의원이 이렇게 여기 전격적으로 이준석 때리기에 나선 것은 본인의 존재감을 드러내려고 하고 또 뭔가 나에게 중요한 역할을 맡겨달라는 거를 이렇게 어필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제가 봤을 때 오히려 더 그것이 떨어지더라. 반대로 좀 악재로 작용하고 있다라고 저는 판단합니다. 내 얘기 나온 김에 이준석 전 대표 공천 주느냐 마느냐에 대한 김현정 특보의 의견을 들었으니까 박진호 특보는 공천 줍니까 안 줍니까 이준석 전 대표? 뭐 공천 주고 말고의 문제가 아니고 뭐 이준석 이제 전 대표가 이제 본인의 지역구에서 출마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으면 이제 출마 의사를 밝히면 되는 거고요. 또 저희들이 이제 그 앞으로 정해질 공천 룰에 따라서 공정하게 이제 선택받으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좀 전에 이제 말씀하신 이제 안철수 지금 이제 의원과 이준석 대표의 언쟁 저도 상당 부분 이제 공감합니다. 지금과 같은 그 언쟁을 지속한다라고 하면은 두 사람 모두에게 이제 뺄셈의 정치밖에 될 수 없다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이제 그 제가 이제 고향이 경북 이제 상주 문경이다 보니까 이준석 대표가 그 유성민 전 의원이 사실상 본인의 그 어떻게 보면 지금까지 정치 생활을 하면서 가장 공을 들인 것이 그 신공항 이전의 문제였고 또 그러한 이유로 그 유승민 전 대표가 국방위에서 활동을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그걸 단순히 이제 허송세월 20년이라고 이렇게 폄하하는 것에 대해서는 대구 경북 지역에 있는 시민들의 반응이 매우 좋지 않고요. 또 이제 최근 뭐 이제 홍준표 시장께서 괜히 경북의 그 이제 이철우 지사와 이 신공항 설치 문제로 또 뭐 그 대구에서 이제 군부대 이전 문제를 처음에는 이제 그 경북 지역에 이제 그 유치 신청을 받아서 이제 처리하려고 하다가 갑자기 마음이 바뀌셔서 홍준표 시장이 이제 경북 지역에 둘 수 없다. 이제 군의로 편입된 군위에다 두겠다라고 발표한 것에 대해서도 지금 국방부를 포함한 경북 지역에 있어서는 이게 지금 군부대 지금 대구에 있는 4개의 군부대는 사실상 대한민국 국군 창군 이래 최대 규모의 군부대가 동시에 이전하는 것이고 그 군부대 4개가 국군부대 4개가 이전함에 따라서 그와 같이 이제 연합 작전을 할 미군 부대도 지금 3개국가 이동해야 되는데 그것이 어떻게 보면 지역 단체 간 무슨 주고받기식 이러한 이제 모습을 보이는 것에 대해서 이준석 대표가 좀 그 깊게 그 생각지 않고 본인의 의견만 이렇게 피력하는 것에 대해서 대구 경북 지역에 이제 그 시민들은 매우 지금 불쾌한 감정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늘 그 핫한 한마디는 두 분 다 이준석 전 대표 관련된 한마디를 가져오신 공통점이 있네요. 자, 이제 후반부 토론 민주당 얘기입니다. 이재명 대표 월요일 당무 복귀는 확실합니까? 네, 23일 나오기로 하셨습니다. 첫 일성이 뭐가 될까요? 일단 민생 얘기하실 것 같아요. 민생? 예, 계속해서 뭐 영수회담 제안도 하셨고 그전에 여야정 협의체 제안도 수차례 걸쳐서 했었는데 지금은 이제 윤석열 대통령도 선거 패배 이후에 정부 여당에서 일성으로 민생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쟁하지 않겠다, 뭐 정쟁 현수막도 다 떼겠다. 그리고 뭐 정쟁 관련된 TF도 다 폐지시키겠다 이렇게 하고 민생을 위한 행보로 가겠다라고 했으니까 그거는 민주당에서도 환영할 만한 일이죠. 그래서 정말 어느 정당이 더 민생을 위하는 그런 대안 세력인지에 대해서 경쟁하는 아주 좋은 장이 됐으면 좋겠다. 아까 박진호 특보가 근데 그 체포동의안 가결표 던진 의원들에 대한 태도가 아직도 불분명하다라는 표현 썼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뭐 어떤 언급이 있을까요? 이재명 대표는 이미 본인의 입장을 밝혔죠. 그 관련된 징계는 없을 것이다라고 했고 우리 안에서의 작은 차이를 극복하자라고 계속해서 했기 때문에 철저하게 저는 통합적인 리더십을 발휘할 것이다라고 생각하고 지금 우리 당의 입장에서는 그 통합적 리더십을 발휘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네, 왜냐하면 지금 선거에서 압승한 이후에 영장도 기각됐고 지금 현재 또 그래서 이재명 당대표 리더십도 확고하게 좀 쓴 상태에서 지금 국정감사 시즌이고 좀 지나면 이제 예산안 처리 국면이고요. 굳이 뭐 내부 분란 일으킬 필요가 없다. 예.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뭐냐면 12월 달에 되면요. 쌍특검 발의해 놓은 게 이제 의결이 들어가요. 패스트트랙. 예, 김건희 주가 조작과 50억 클럽인데 그 50억 클럽에는 그 김만배 씨 누나가 윤석열 대통령의 부친의 집 산 것까지 포함되어 있거든요. 그 쌍특검에 대해서 지금은 뭐 사실은
그 윤석열 검찰에서 이재명 대표를 어떻게 하든 인신 구속하는 게 목표였잖아요. 유무죄는 관심이 없었고 인신 구속하기 위해서 1년 6개월 동안에 그 대대적으로 이제 전방위 수사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기각이 된 상황에서 검찰 리스크가 커져 있단 말이죠. 그런 상황에서 만약에 이 쌍특검을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다라고 하면 이 표적 수사에 더해서 편파 수사. 왜 우리 진영만 저렇게 편파 수사하느냐에 대한 국민적 비판까지 더해질 것이기 때문에 그것까지 이렇게 맞물려서 돌아가 우리 당연 대도 위대한 국면이기 때문에 내부에서 이렇게 균열을 일으킬 하등의 저 이유도 없고 그렇게 해서도 안 된다. 저는. 그 체포동의안 가결파에 대한 징계 없다라고 이미 밝혔다는데요. 박정환 특보. 제가 듣기로는 뭐 최근 이제 민주당 현역 의원들께서 방송 인터뷰를 할 때 아직 그 이재명 대표가 입장을 전혀 밝히지 않은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러한 선에서 이제 말씀드리면은 일단 저는 이제 이재명 대표가 직접 그런 밝혔다라는 것은 금시초문이고요. 물론 저보다는 이제 민주당 내 사정에 대해서 더 밝겠지만 뭐 지금 뭐 밝혔다면은 제가 봤을 때는 다행스러운 일이라고 생각하고요. 밝히지 않았다라고 하면은 일단 저희들이 뭐 당의 대표, 조직의 대표에게 바라는 것은 그 대표가 변화를 이끄는 것이지 변화에 편성하는 대표를 조직의 수장을 바라는 조직원들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이제 그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는 데서 이제 말씀을 드리면 결국은 본인이 입장을 밝히지 않은 것은 정치적 상황을 보고 판단하겠다는 것이고 그것 역시가 이제 본인이 변화를 주도하기보다는 변화에 편성하겠다는 가장 손쉬운 정치적 선택을 한다는 것이죠. 그건 아니고요. 그 정확하게 지금 저 표현을 한다면 뭐냐면 이재명 대표의 개인적인 의견은 통합적 리더십이고 그거에 대해서 본인의 의견은 밝힌 바가 있고요. 맞습니다. 다만 이제 그렇죠. 뭐 그 가결 차이를 극복하고 그는 뭐 지난번 유세 현장에서도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맞습니다. 그거 말고도 이제 가결했던 의원들에 대한 것들도 이걸 표현을 했는데 이제 징계 없다고 명확하게 표명했나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리려는 건데 그 5분이 있잖아요. 그 5분의 의원에 대해서 당원들이 청원을 한 의원들이 있어요. 5명. 그 5명이 가결했다고 가결표를 던졌다고 청원한 게 아니에요. 다른 이유로 많은 다양한 해당 행위를 했다 해서 징계해달라는 청원이 들어와 있는 상황인데 그게 5만 명 이상이면 지도부가 답을 해야 돼요. 그거에 대해서도 윤리심판을 통해서 심판받게 하겠다라고 그때 왜 우리 원내대표께서 한번 얘기한 적이 있어요. 근데 그 절차도 지금 아직 진행하지 말아달라고 이재명 대표가 지금 얘기한 상태이고 복귀하면 그 논의를 하겠다는 것인데 그 이제 기본적인 이재명 대표의 입장은 통합적으로 당을 끌겠다라는 게 기재에 깔려 있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그 논의가 있을 것입니다. 지금 이제 말씀 이제 하신 그 연장선상에서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면은 작은 차이를 뭐 이제 극복하고 그런 통합의 메시지가 이제 뭐 정치권 인사들이 흔히들 내놓는 메시지고 뭐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국민들은 그게 우리나라 말인지 영어인지 중국어인지 일본어인지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좀 전에 이제 우리 그 이제 사회자 님께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본인이 징계 안 하겠다라고 하면 그냥 징계 안 하겠다라고 말씀하시면 되는 거예요. 아니죠. 답을 하시면 당 대표가 그걸 결정할 권한이 없잖아요. 그렇지. 아니, 당의 물론이죠. 절차가 당의 시스템이 있으니까. 그렇죠. 그럼 뭐 그거는 이제 당의 이제 시스템에 따라서 이제 결정되더라도 본인의 입장에 대해서 이제 분명히 밝히면 되는 뭐 거죠. 이제 그 당무 복귀하면 그 논의도 복귀해서 하겠다고 했으니까 그러니까 당원들이 청원한 것을 어떤 절차를 통해 마무리 짓는가 뭐 그거에 대한 논의 과정을 지켜보면 이제 분명히 드러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런 과정에서 뭐 정치적이거나 정무적이거나 비명을 의도적으로 뭐 하거나 이런 의도는 전혀 없다라는 것을 분명히 표시한 거죠. 그 뭐 시간 별로 없습니다만은 국정감사 자리에서 김동연 경기지사가 김혜경 여사 법카 개인적으로 사용한 게 60 내지 100회 되는 것으로 감사 결과 나왔다라는 발언을 해서 일파만파 파장을 일으키던데 어떤 정치적 배경 같은 게 있다고 보세요? 없다고 보세요? 전혀 없죠. 그냥 그 국감장에서 갑자기 이제 질문을 하니까 사실은 그게 김동연 그 지사가 취임하기 전이잖아요. 취임하기 전에 이루어진 감사 결과를 그냥 소개한 거다. 22년 2월 달에 감사 시작한 건데 주어가 얘기를 안 한 거죠. 그러니까 거기 감사 결과 주어는 배모 사무관인데 그거를 그 국민의힘 뭐 의원께서 주어를 뭐 김혜경 여사로 바꿔가지고 이렇게 막 보도자료까지 냈던데 그거는 공당의 의원으로서 할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어떻게 보세요? 저는 뭐 지금 현재 이제 김동연 이제 지사가 무슨 정치적 의도를 가지고 있다라기보다는 사실을 감출 수는 없으니까 사실 있는 그대로 표현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냥 사실 감사 결과에 있는 사실을 그냥 언급했을 뿐이다. 네.
근데 굳이 언급 안 해도 되잖아요. 그렇죠. 60에서 근데 100이라는 숫자를 얘기 안 맞습니다. 해도 되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제가 김동연 지사 역시도 사실을 덮을 수 없기 때문에 사실을 언급한 것뿐이라는 거죠. 어떤 정치적 의도를 가지고 그것을 언급했다라고까지 제가 평가하고 싶지는 않고요. 굳이 그렇게 숫자까지 언급한 걸 두고 정치적 의도가 있다고 보는 시각도 많은데 김특보는 어떻게 보세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보니까 거기서 이제 그 공무원이 그 관련 자료 이제 이렇게 달라 그러니까 줘가지고 거기에 예. 적혀 있으니까 그냥 예. 읽은 것 같고 그 고발도 이미 했잖아요. 그래서 수사 중이고. 수사 중이죠. 예, 그거를 뭐 너무 정제가 시킬 이유는 없어 보이는데 이제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강하게 지지하는 계층에서는 그거에 대해서 좀 그러니까요. 공격하는 그런 것도 있는데 그거는 그냥 마음이 그렇다는 거지 뭐 김동연 그 지사의 의도가 그렇다고는 알겠습니다. 해석하고 싶지 않습니다. 네. 거두절미 각설하고는 여기까지 할까요? 국민의힘의 박진호 당대표 특보, 더불어민주당 김현정 당대표 언론특보와 함께했습니다. 두 분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이번 달 일요일 문화의 달 10월을 맞아서 우리 K컬처에 푹 빠져있는 세종학당 출신의 국내 거주 외국인들 초대해서 5주에 걸쳐서 다양한 주제로 이야기 나누고 있죠. 내일은 K푸드에 대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자, 이제 끝내볼까요? 우리 엘콘도르 파사, 사이먼 앤 가펑클의 노래 함께 듣고요. 내일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